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의 문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 강의하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론 교과서 4장 예수의 여행과 하나님 나라의 문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악의 문제는 서양 사상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였고 질문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서양의 역사가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양의 역사나 동양의 역사나 사실 이제 거의 하나가 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아는 것이고 또 뭐 당연히 우리 동양 사람이니까 동양의 역사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동서양을 가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근대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다양한 사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겠습니다만은 계몽주의, 낭만주의, 뭐 바로크, 뭐 이런 것들이 실존주의 계속 이런 주의가 이제 왔다가 하고 또 여전히 머물러서 영향을 미치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이 모든 사상 그리고 또 역사 발전, 과학의 발전 그 저변에는 악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악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그 모든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알아요.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악을 온전히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은 압니다만 그래도 제한적인 한계에서만큼은 제한적인 부분에서만이라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19세기, 19세기면 이제 1800년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오게 되면 이제 유럽에 이제 꿈 같은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모든 게 발전하는 거죠. 문화가 발전했고 그리고 사상이 그때 뭐 위대한 사상가들이 18세기, 19세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경제도 굉장히 활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오면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떠돌기 시작을 하죠. 벨 에포크.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벨 에포크. 벨 에포크는 무슨 뜻이냐면 벨은 이제 영어로 하면 good이라는 뜻이고요. 에포크 그러면 뭐 느낌 오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대, 좋은 시대, 아름다운 시대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였던 겁니다. 벨 에포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러다가 이제 유토피아가 오나 보다. 이 유럽 땅에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유토피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또 한 하여간 마지막 시간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유토피아가 뭔지. 어쨌든 그 유토피아가 도래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찼던 몇 안 되는 시대가 바로 19세기 말엽 그 유럽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시대는 그 시대의 절망과 좌절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가 뭐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지나가는 얘기고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여서 제가 뭐 여러분에게 내 말이 사실이니까 들어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를 너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그 외국에서 그래도 좀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중에서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고요. 물론 이제 뭐 부족한 뭐 부분도 있고 뭐 또 비판받고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해일 조선이다. 이렇게까지 그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일단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같이 이제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만약에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가서 살게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소한 인종차별 안 받고, 그리고 또 의료보험, 제가 볼 땐 의료보험은 우리나라가 글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유럽의 의료보험 좋지 않냐? 좋은데 돈을 많이 냅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내거든요. 비교하자면 굉장히 저렴하게 내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사보험으로 하면 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나라만 해도 돈은 안 내지만 의료보험 거긴 안 낸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번 아파서 병원 가게 되면은 뭐 한 달 후에 와라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나라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뭐 사회복지 시스템도 점점 좋아져서 지금 많이 우리나라가 따라온 경우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대한 이게 암울한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있느냐? 일본도 있고요. 미국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유럽 선진국에는 뭐 없냐?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나라는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암울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19세기 말엽 유럽에서는 그 당시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미래에 대해서 완전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그리고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점점 더 완벽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통일이 되다시피 할 것이고, 이제 그런 데까지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위대한 유럽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복을 누리게 될 거다. 뭐 이런 되지도 않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였고, 또 국가 경제가 굉장히 계속 이제 플러스 성장 계속 축축축축 해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학문과 문화가 막 꽃피고, 그 당시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런 예술 세계도 굉장히 화랑이었다고 그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유토피아가 이제 완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물론 이제 완벽할 수는 없죠. 모든 악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유사 이래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믿음,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그 당시에 막 의학도 막 계속 발전을 했으니까 발전을 하면서 뭐 수술도 점점 하게 되고 이제 병도 만만하게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악을 만만하게 본 건데, 그러니까 악을 정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는데, 그러면서
이겨 나가니까 이제 악을 만만하게 봤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세계 1차, 2차 대전이 연이어 이제 발발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아마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이제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물론 우리 민족에게는 6.25 한국전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충격이었고, 이제 씻을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했던 이 충격과 이제 유럽 사람들이 경험했던 충격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이야 이제 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고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을 했고,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벨 에포크였습니다. 야, 이제 유토피아가 오나 보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충격은 유럽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컸는데, 말하자면 황홀했던 시기였습니다. 벨 에포크라고 했으니까 황홀했던 시기였는데, 그 환상이 이제 한 번에 깨지게 된 거죠. 이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은, 그 이제 세계 대전의 참상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참 끔찍한 일이었는데, 단순히 뭐 사람이 많이 죽었다, 뭐 사람이 많이 죽어도 그 충분히 끔찍한 일인데, 그걸 넘어서 죽이는 방법도 너무나 더 끔찍했고, 이제 이 과학 시대에 뭐 가스실에도 넣기도 하고 말해 1, 2차 세계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 증언 얘기 들어보면, 야,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제 끔찍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총포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총포탄으로 한 번에 사람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세계 대전에는 그 당시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그 놀라운 성능의 폭탄들이 무수하게 떨어졌고, 한 번 떨어지면 뭐 수십 명 죽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히로시마 핵폭탄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예, 그 공포뿐이겠습니다. 끔찍한 일인 거죠. 한 번 그냥 폭탄 떨어지니까 뭐 10만 명 그냥 죽는 거예요, 한 번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 대전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그런 자기 그 국민성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문화와 예술, 또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화 민족이라고 했던 그 게르만이 수십만의 유태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뭐 잔혹하게 죽였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이제 그리고 문명에 대한 이제 극도의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벨 에포크 시대만 해도 야, 이렇게 유토피아가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토피아는커녕 디스토피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실 우리가 인류가 배운 겁니다. 과학의 발전이 세탁기를 만들어냈고, 세탁기를 만들어내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겨울에 뭐 그때는 보일러가 없었으니까 한겨울에 그때 뭐 저희 집만 해도 뭐
몇 식구가 살았습니까? 7식구, 8식구 뭐 이렇게 예사롭지 않게 살았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그 빨간 대야에다가 잔뜩 지고 우물가에 가서 손빨래 했거든요. 손빨래. 그리고 뭐 저희 누나도 엄마 따라가가지고 같이 그 어린애가 같이 빨래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세탁기, 그 다음에 무슨 보일러 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청소기, 뭐 냉장고, 에이, 혁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혁명을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살기가 점점 좋아지게 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살기가 점점 좋아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의 발전이 이런 것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총의 성능도 더 좋아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폭탄도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펑 하고 터집니다. 뭐 불이 막 뭐 붙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곳에 펑 하고 터져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뭐 한 5km 안에 있는 사람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다 이 과학. 여러분 생화학 무기도 한번 펑 하고 터지면은 불꽃이 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화학 물질이 쭉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19보다 독성이 100배 강한 100배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죽는 거죠. 탄저균 같은 거. 그냥 터가지고 이렇게 한번 코에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내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제 핵폭탄.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부작용이죠. 부작용.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성인들이, 이제 우리가 인류의 악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게 됐고, 이제 유토피아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을 동시에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건데 한쪽으로는 뭐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게 이제 나를 죽일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하게도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전쟁의 경험이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의 경험이죠. 홀로코스트가 이제 독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세계 곳곳에 있었죠. 소련에서도 구소련에서도 있었고 또 뭐 어느 나라에서는 늘 없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다 있었고 또 그 전쟁의 참상 중에 뭐 위안부 사건, 뭐 위안부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이고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건데 이런 모든 끔찍한 사건들이 인류 지성사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었는지 그 시대의 지성인들의 절망, 좌절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라도 느껴보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문인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슈테판 츠바이크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그분이 쓴 이제 어제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책이에요. 암울한 책이어서 혹시 여러분이 사서 읽게 되면 좀 이따 더 읽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집어던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뭐 집에 그런 책은 한 권쯤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말고 슈테판 츠바이크의 더 재미있는 책은 광기와 우연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그런 책 읽고 나면은 내 지성이 좀 자라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닥 두껍지도 않아요. 한 400페이지가 채 안 되니까 재미있고
또 유익한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 60년대까지 굉장히 그 암흑기를 보내게 되죠. 말하자면 유럽이 굉장히 암흑기를 보내면서 도대체 우리가 꿈꿨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정복하려고 했던 것은 악은 뭐냐, 우리가 악을 혹시 새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현대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6.8 운동이고, 뭐 이런 것들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궁금하면 6.8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니 뭐 유럽의 6.8 운동이 그 6.8 학생 운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8 학생 운동이 68년도에 있었던 학생 운동인데 뭐 이게 뭐냐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히피 운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종의 저항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음악들이 저항 음악인 거죠. 저항 음악들도 나오게 됩니다. 뭐 폭넓게 보면 랩 음악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성을 띠는 음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또 나오게 되고, 그런 문화가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접목이 돼서 뭐 60년대, 70년대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반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국가에 봉사하지 않겠다. 국가가 하는 일이 싸움질하는 거구나, 전쟁을 하는구나, 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저항 정신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개인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서는 좀 이렇게 유럽에서 시작했던 것보다 조금 좀 저급한 문화로 발전하게 되는데, 개인적이고 쾌락적인 문화로 발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일본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도 오고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 문화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6.8 학생 운동은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고, 이제 물론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 전쟁이 발발을 했고, 그리고 좀 더 진중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상하게 이제 좀 반동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19세기 문화, 이 19세기의 그 문화를 이어도 될 부분들을 너무 많이 이제 부정을 하면서 지나치게 이제 반항 쪽으로 나간 거죠. 반항 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문신도 많이 하게 되고, 말하자면 머리도 이렇게 닭뼈슬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20세기는 그렇게 디스토피아로, 유토피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제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악의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극복을 하려 했으나 결국 극복되지 못했고, 그리고 정작 인간 스스로 악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또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전후에 또 다양한 방법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또 시도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하고 그리고 그 기독론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